최상위권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전교 15등까지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였는데요. 최상위권 학생들과 24시간 함께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접하면서 이 친구들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느꼈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징들을 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조금씩만 잡아주면 누구나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갖고 있는 5가지 핵심 습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초등학생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최상위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인데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학원이나 과외에만 의존하는 친구는 절대 없었고요. 대부분이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혼자 교재 읽고 개념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다져 나가더라고요. 필요하면 딱 부족한 부분만 학원이나 인강으로 보완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혼자가 중심, 외부 도움은 보조라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신했죠. 공부는 결국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요. 그렇다면 이걸 초등학생, 특히 초등수학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수학 개념서를 하루에 2쪽씩 이건 너가 혼자 먼저 읽어보자 하고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이 말만 덧붙여 주세요. 당연히 처음엔 잘 안 되고 금방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아직 안 익숙해서 그래. 계속 해보면 점점 쉬워질 거야 하고 응원해 주시면 되고요. 루틴으로 만들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초등학생들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이 시간이 조금씩 쌓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혼자 공부하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초등 시절부터 자리 잡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습관,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한번 만들어 가 보세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그냥 공부만 한다 라는 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기숙사에서 지켜본 최상위권 친구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공부만 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요. 자기 스스로 오늘 이거 끝내야지, 이건 이해해야지 하면서 하루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쓰더라고요. 이게 결국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내면의 동기, 그리고 성실한 태도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걸 초등학생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아이에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해 라고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엔 장시간 공부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독서 습관인데요. 독서를 통해 아이는 오랫동안 앉아서 텍스트와 친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독서 습관이 쌓이게 되면 아이는 점점 앉아서 텍스트에 집중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공부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훨씬 편안해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결국 공부를 오래 하는 힘, 그건 강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루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에서부터 천천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왜 이렇게 되는 걸까를 꼭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납득이 될 때까지 절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등 수학에서 공식이 많은 로그나 삼각함수를 배운다고 해도
그 친구들은 이건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자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 어떤 상황에서 이 공식이 쓰이는 걸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왜를 던지며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많은 초등학생들은 아직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가 크지 않고 빨리 끝내고 놀고 싶다 보니 그냥 받아들이고 외워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원리 없이 외우는 공부가 쌓이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진짜 버거워지기 시작한답니다. 수학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딱 여기 있어요. 내용은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 기초 개념은 이해하지 않고 쌓아온 상태라 전부 외우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한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 시기부터 적어도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는 습관만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아이들이 수학 관련하여 왜?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반드시 정확하고 자세하게 꼭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왜 분수는 통분을 하고 더해? 왜 곱하기는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요. 절대 가볍게 답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 결국 그냥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대신 좋은 질문이야,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 궁금증을 끝까지 같이 해결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대화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수학을 단순히 받아들이게 하는 대신 수학은 이해하는 공부야 라는 인식을 만들어 줄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해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 추가적으로 독서도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문장을 읽고 뜻을 파악하고 문맥을 따라가는 능력은 결국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석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최소한 이해 없이 외우는 습관만큼은 만들지 않도록 환경과 태도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요.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스스로 풀어보려는 끈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수학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모르는 문제를 만나도 절대 쉽게 답을 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하루 종일 한 문제만 붙잡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고 누가 옆에서 알려주려고 하면 기다려봐, 나 혼자 좀 더 생각해 볼게 이러면서 끝까지 본인이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막히고 다시 풀고 실수도 해보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걸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사고 과정이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끈기가 쌓이면요. 나중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겁내지 않고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도전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도 초등 수학 공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초등 수학의 경우 사실 공부 내용과 범위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공부의 양에 집중하지 않고 질에 집중하여 생각할 시간과 고민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은 이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하고 실제로 딱 그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오늘 해야 하는 다른 일에는 조금 유예를 해주시고 오늘 공부 시간 30분 동안 이것만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해주면서 아이도 부담 없이 정말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무엇이든 간에 끝까지 한번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 퍼즐 맞추기, 레고 만들기 등을 시작했으면 목표한 데까지 항상 끝까지 해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소한 경험들을 통해 아이의 기본적인 끈기와 인내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요. 자기만의 좋은 공부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기숙사에는 각 친구들마다 공부 자리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친구들의 공부 자리에 가보면 늘 똑같은 위치에 공부 계획표 또는 복습한 내용이 정리된 메모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붙여져 있었거든요. 그날 공부할 내용을 딱 정해놓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리듬에 맞게 계획하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학습 습관 형성을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계획 세우기, 그리고 당일 복습 습관부터 먼저 형성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월요일마다 한 주간 진행할 공부에 대해 간단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에요. 이번 주엔 수학 문제집 2단원까지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한 문장만 적어볼까?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이렇게 아이와 짧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복습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계획과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해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차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중엔 발전시켜 나가면 된답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요, 아이는 점점 자신만의 공부 리듬이 생기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스스로 감을 잡게 돼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흐름을 익혀두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획, 실행, 복습의 사이클이 몸에 배어 있어서 공부가 덜 부담스럽고 훨씬 효율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고등학교 최상위권 친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5가지 핵심 습관, 그리고 그걸 초등학생 수학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부는 결국 혼자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 두 번째,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힘, 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간다. 아이의 왜라는 질문에 정성껏 대답하자. 네 번째,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는 끈기가 있다. 아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자기만의 공부 루틴과 습관이 있다. 계획과 복습하는 습관부터 만들어 나가자. 이 5가지 습관은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따라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도 분명히 공부에 대한 자신감과 감각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습관들을 바탕으로 최상위권으로 도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나중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 줄 테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 수학 교육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시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